와, 오늘 그 채널 A 뉴스에 생방송 라이브에 엄청난 분이 패널로 우리 우파 진영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예, 바로 김익현 변호사님인데요. 예, 이분입니다. 나 지금까지 이 우파 활동을 음지에서 우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라이브 방송의 패널 중에 최강의 패널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있었나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지금 너무 강력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그동안 이 패널들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약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레벨도 좀 비슷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이빨에서 우파가 조금 밀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파한테 유리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좌파한테 이빨에 밀려요. 논리에서 밀리고 막 이래요. 걔네들의 그 혼란, 교란 이런 말빨 때문에. 그리고 뉴스 이 라이브 진행상 설명할 그런 길도 없고, 그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보고 그 민심이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널 이 실력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채널 A에서 큰맘 먹고 요즘 뜨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님을 패널로 섭외를 했습니다. 야,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오늘 이분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그냥 질질 끄는 말로 한 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야, 이현정 얘도 얘 아시죠? 얘 배신자. 얘 얘기 통과하고요. 자, 윤상현이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공용서류 은닉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용서류 은닉죄.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정말 그 죄가 적용되든 뭐든 그걸 왜 그럼 숨겼다고 보시니까, 만약에 주심위원회 의혹이 맞다면? 결국은 전에 기각된 걸 판사가 알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가정이지만 서부지법 판사,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도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는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전에 기각된 사실이 기록에 첨부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그걸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원래 정상적인 보통의 경우라면 이것처럼 통신영장 청구했다. 만약 공수처 말만 받아들였을 때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럼 그걸 적었으면 서부지법 판사도 어쨌든 사법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보단 있었을 텐데 아예 그 기록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판단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 그 지법에서 체포. 자, 지금 얘가 궤변이라고 그랬죠. 예, 주진우가 그 얘기를 하고 김익현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 민주당의 이 박성민이라는 자가 여기 패널로 자주 나오죠. 이빨 잘 까죠. 이거 궤변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논리로 어떻게 깨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보시죠.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고 그 뒤에 체포 적부심이 또다시 이제 신청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앙지법이 만약에 이제 기각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중앙지법이 인정을 해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바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다 동일한 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이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상의 혼선이 있어서 기각이 됐었다라고 밝혀지는 다릅니다, 영장들은 얘는. 통신 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근데 그럴듯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 감금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은 체포 영장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공수처에서 지금 중앙지법에 청구한 바가 없고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한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저도 이거 지금 깜빡 굉장히 죽을 국민들로 뻔했어요.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사실관계 혼선을 말빨 빚을 수 이거.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왜 이 기각당한 이력을 쓰지 않았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이 여러 법조인들이 밝히고 있는 의견은 예. 이게 만약에 똑같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또 청구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영장이 동일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예. 그 기각됐다라는 것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과 별개인 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영장이 동일한 사람에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굳이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지금 굉장히 알겠습니다. 교묘하게 저는 말을 좀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질을 호도. 이건 좀 더 판사 출신 김익 자,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 박성민이라는 자가 아주 길게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여가면서 반론을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와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야 맞다 그러네. 주진우가 잘못했네. 김익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도 잘못했네. 이게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잘 아실 것 같아서 박성민 비서관 말씀은 얘기는 동일한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다는 취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예. 거기 뭐 통신 영장이라든가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 영장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해 다 편철이 될 겁니다. 편철이라는 그래서 거는 한 번에 다 뭐 한데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은 당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 방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박성민이가 막 길게 그냥 몇 분 동안 그냥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이 사기꾼들이 설명이 길어요.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설명이 깁니다, 원래. 진짜 실력 있는 분은, 이런 분은 편철이란 말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박성민이가 아까 했던 그 많은 그 엄청난 긴 그 워딩을 한 방에 그냥 편철로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격의 차이다, 여기 격이 안 맞아요, 지금. 이분하고 감히 그 법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뭐 논리가 어쩌고 같은 등급의 이 패널로 둔다? 이분이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 박성민이는 어떤 애인가 제가 한번 봤어요. 얘도 변호사인가 하고 봤어요. 얘. 강남대학교 나왔고 뭐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쓴 것도 아마 민주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김익현 변호사님이 바쁜 분입니다. 예? 그냥 오자마자 바로 그냥 거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편철로 게임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말이야. 실력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면서 말이야. 정의로운 척하고 한 방에 끝났잖아.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아유 정말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변호사나 판사 출신도 실력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추미애 볼까요? 뭐 한양대학교 나왔잖아요. 그 어쩌다가 공부해가지고 우연히 합격했겠지. 박범계 볼까요? 얘 박범계잖아. 이거 보자. 뭐 나왔나? 여수대학교 나왔네요. 예. 우연히 어떻게 좀 판사 해가지고 판사 찔끔했네. 찔끔했어. 그리고 무슨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떨어졌겠지. 이제 연임이 안 됐겠지. 이런 것들. 김익현 변호사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볼까요? 김익현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서위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죠. 김익현 변호사님. 이분의 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인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이 법과대학 사법학과 출신이고 첫 발령지가 서울이네요. 서울. 판사에서 첫 발령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로 들어갔다 하면 판사에서도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지방, 서울 민사지방, 춘천지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다 서울입니다. 서울지방, 남부지법, 고등법원, 가정법원, 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력이 26년간 판사, 부장판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법조계 경력이 35년입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얘랑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하여튼 이 사기꾼들은 말 참 길어. 짧게 안 하고 참 길어. 모르니까 자꾸만 설명하는 거야. 모르니까 계속 덧붙이는 거야. 그럴듯해 아주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에는 조금 설명은 그래도 너무 짧지 않나.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너무 짧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짧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조금 너무 짧다. 조금만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 거지 같은 것들 여기 오늘 임자 만났네. 이 거지 같은 것들. 아유, 이것도 아는 척 더럽게 하죠. 이혼종이 해도 위정우파. 아유, 성민아. 아유, 야, 이씨. 야, 시집이나 가거라. 시집이나 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야, 밥이 집에 가서 빨래 좀 해. 빨래나 하고 좀 그렇게 하러. 젊은 애가 왜 그러냐? 아유, 청년 비서관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실력도 없는 거지. 아유, 우리 김익현 변호사님 너무 이거 레벨 맞춰야 돼. 이거 레벨. 근데 민주당은 레벨 맞는 사람이 없어? 없어. 이런 분이 김익현 변호사 같은 분이 대법관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 우파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중도 눈치를 왜 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변호사님한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야, 이 변호사 놈들 말이야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말도 못하고 김익현 변호사님 기억하십시오.